네, 주식 투자하면 어렵다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간은요, 로봇, 커피, 주스 이런 것들에서 투자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한결 더 쉽게 다가가는 시간이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항영의 딱 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 오늘 어떤 이야기 다뤄볼까요? 좀 쉽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랑은 좀 안 맞는데요. 그래요? 오늘은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라 이 반도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네. 아무튼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 반도체 굴기, 요즘 굴기라는 말 정말 많이 나오는데 네. 굴기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좀 짚고 가죠.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굴기만 들으면 못 네. 알아듣거든요. 저도 잘 보통 사람들 말을 쓰는 말이 아닌데 여기 네. 화면에 나오는데 하여튼 산 따위가 불쑥 솟는 거 제가 사전 찾아온 거예요. 벌떡 일어섰다는 얘기가 나는데 또 여기서 기울거려 가는 집안에 훌륭한 인물이 나오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인데 일부에서 삼국지에서 먼저 이런 말이 유명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쓰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들어서 후진타오가 본격적으로 외교전에 나가면서 전 세계를 나가면서 외교 굴기 외교란 말을 썼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7, 8년 전에 혹시 방송 보셨어요? 대국 굴기라고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EBS인가? 거기서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국 굴기라고 해갖고 이게 네. 12부작 역사 다큐멘터리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EBS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에서 CCTV가 거의 2년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 거가 되겠게 바로 네. 대국 굴기라는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가 되겠는데요. 과거 역사적으로 스페인도 잘 살았죠.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미국까지 쫙 다뤘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12부의 마지막은 그래서 21세기는 중국이다. 그래서 대국이 중국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중국은 나머지 특집으로 그냥 딱 2시간에 걸쳐서 대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에 웬만하면 굴기란 말을 붙이는 것이 중국의 앞장선다. 흔히 얘기해서 21세기판 중화 사상이다. 그게 대국 굴기에 총칭하는 말이 되겠고요. 그에 앞서서 군사가 들어가면 군사 굴기, 과학이 들어가면 과학 굴기. 요즘 또 얘기 많은 게 문화 굴기를 많이 하거든요. 문화적으로도 앞장서자.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오늘 주제가 바로 반도체 굴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 굴기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쓰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문화 굴기, 군사 굴기, 대국 굴기, 이번에는 반도체 굴기. 꾸준하게 사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굴기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 실력이 조금 못 미치죠. 근데 그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네. 보면.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주에 우주선이 사람을 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간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는 우리 분명히 좀 인식하고 좀 그냥 중국 무시하는데 이러면 큰 코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의 무역 억저가 두 개가 주범이에요. 네. 반도체랑 자동차죠. 딱 두 개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5G 시대가 되고 로봇, 인공지능 되면 결국은 그 중에 핵심은 반도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고 우리의 스스로 기술을 만들겠다. 사람이 절대 없는 게 아니죠. 사람 나오는데 그런 약간의 디테일한 거 부족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보려니까 직접 바로 회사를 사면 빠르다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세요. 작년에 마이크론테크를 인수하려다 실패했죠. 그쵸. 웨스턴 디지털을 인수를 통해서 샌디스크 인수를 했는데 얼마 전에 무너졌죠. SK하이닉스 지분 20% 인수하는 거 작년 11월에 한번 나와갖고 주가 급등했는데 바로 SK하이닉스 거버리기 떨어진 기억이 네.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시도가 결국은 잘 안 되거나 실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직접 그러냐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사실 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칭화 유니그룹에서 반도체 부분에 약 3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일단 그럼 칭화 유니그룹 저희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고 가죠. 중국에는 명문 대학이 딱 두 개 있습니다. 네. 북경대랑 칭화대. 칭화대 왜요? 지금에 있는 또 시진핑 주석이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또 네. 유명한데요. 하여튼 다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동네 중국의 대학교로 거리 상해 국경에 있는 그 거리에다 있거든요. 칭화대 중국의 칭화대가 투자해갖고요. 거기서 국영기업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게 국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네. 우리는 그냥 국영기업이라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칭화홀딩스 51%, 자 회장이 투자한 또 그 투자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49%에서 이건 칭화홀딩스라고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어제 발표한 걸 보면 이 발표가 블룸버그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 회장 어떻게 얘기한 거 되겠는데요. 300억 달러 이거 감이 안 오잖아요. 35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인수합병 설비 확충에 직접 나서겠다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그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뭐냐면 이게 350억 달러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외국에서 외부 투자를 달라고 그리고 사모 펀드, PF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지방 정부도 다 들어와서 거의 민간 합동으로 들어가는 그만큼 칭화대의 위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말이 나온 김에 칭화대 총장이 또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누구요? 전 몰랐죠,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갑자기 저희 딸이 그때 북경에 잠깐 있었는데 따님이요? 네, 네. 사진을 보냈어요. 네. 같이 찍은 사진 신문에 나왔다고. 그 총장이랑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런 데서 딸 자랑하시면 벌금 받습니다. 왜요? 왜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하여튼 아들 자랑하면 괜찮고. 안 돼, 아들도 안 되죠. 여하튼 그만큼 칭화대가 유명한 네. 유명한 그룹인데 거기서 이번에 투자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시장의 반도체 시장 규모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반도체 현황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적극적으로 늘어나면서 엊그저께도 또 한 번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바로 후베이성에 3D 낸드 플래시 공장을 설립했다고 바로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민간 합동으로 240억 달러. 네. 이것도 역시 감이 약간 틀리죠. 27조 쓰는 거죠. 그래서 국가 반도체 펀드를 해갖고 4개 민간 합동해서 대규모 자금 투자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시안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2배.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붓는 정말 거죠. 중국은 근데, 대단한 규모네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규모로 또 힘으로 여러 가지 자본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의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일부에서는 언론이나 해도 되겠냐 쉽지 않을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은 저희가 얘기할 게 하나는 소용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고위 관계자가 얘기한 것을 언론에 워딩을 한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사업 경험 부족하지만 중국의 지방 정부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시장 영향력이 훨씬 클 것이다. 걱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결론은 오늘은 무슨 뚜렷한 추천 이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라든가요,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특히 반도체 본다 그러면 작년 하반부터 비슷한 흐름이지만 네.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다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하니까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으나 한국에서 관련된 장비 회사나 그런 회사들 그런 쪽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앞으로 2, 3년 동안은 상당히 뜨거워지는 수 있는 특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특수가 생길 수도 있고 중국의 입장이 요새 이렇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아예 인수해버리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딱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 업체는 이 메이커보다는 오히려 이런 쪽이 향후 1, 2년 동안 지금부터라도 그런 쪽에 특히 중국에 지금 가 있고 중국이랑 좀 사업이 친하고 오히려 삼성전자랑 사이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기업이 관련된 기업이 그 중국에 납품하려면 삼성전자 약간 디스할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영향이 좀 적다. 그리고 독보적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확 외국 중국에 사업도 할 수 있고 주인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네, 이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중국이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그 중국에게 납품이 들어가는 장비주 혹은 소재 업체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또 교집합이 될 만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시장 살펴보시면서 잘 셀렉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딱이거 시간 꾸려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